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공급 부족 이슈는요, 딱 내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유난히 적어요. 아마 10년 이래 내년처럼 적은 기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원래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적지가 않았어야 돼요. 문제는 이 내년에 입주하기로 했던 대규모 정비 사업장의 입주가 많이 미뤄졌다는 거죠. 왜 미뤄졌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다가 한 1년 정도 미뤄졌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갑자기 입주 물량 공백기가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내년만 잘 넘어가잖아요. 2023년에는 엄청난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2022년에 입주해야 될 단지들이 2023년으로 미뤄진 것도 있지만 2020년에 민간특집 분양가 상한제 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정비사업장이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몰려있다는 거죠. 자, 언론에서는 잘못된 보도가 좀 많이 나와요.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한 건 다 아는데 2023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2년 뒤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어떤 근거로 하나 봤더니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의 기준으로 봤더니 그렇대요. 자, 그런데 빅데이터 업체들은요, 분양을 완료한 사업장만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 서울 지역에서 2만 호 가까이 분양이 미뤄졌죠. 이 분양이 미뤄진 게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지금 착공을 했거든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완공 일정은 정해져 있더라. 그것을 누락시킨 거죠. 또한 전체 입주 물량이 아닌 일반 분양 물량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물량과 일반 물량 합쳐서 입주 물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입주가 2023년에 진행이 됩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부터 한양 수자인 DNC 에스케이프 아이파크 폴에 DNC 파크시티 자이와 청량리 롯데캐슬 레미안 원베일리 DH 아이파 퍼스트 아이파크와 그리고 둔촌주공까지, 이거 제가 1000세대 넘는 대단지만 추린 겁니다. 1000세대 이상 입주 물량만 3만호인데요. 서울 지역에 2023년 11월에 무려 1만 9천호의 2개 단지에서 입주가 진행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자, 그런데 입주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시기의 통화정책 금리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둔촌주공과 개포주공 1단지가 입주하는 이 시기에 금리 인상 추이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2019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상반기 때는 역전세난, 하반기에는 전세대란. 왜 그러냐? 결국에는 금리 변화에 따랐던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했냐, 금리 인하 시기에 입주했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1.25%, 1.75% 이상의 기준금리와 입주 물량이 만나면 거의 재앙 수준이고, 저는 이것은 헬로시티보다 훨씬 심각한 역전세난이 나올 거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시 오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신도시 입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번 신도시 입주가 진행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수요를 넘는 공급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자, 임기 내내 부동산 시장 불안을 겪은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신규 특혜를 지정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아직까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무려 64만 호입니다. 1기 신도시가 27만 호였어요. 그 2배가 넘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3080 플러스로 14만 3천 호의 공공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84 공급 대책에 따라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으로 2만 7천 호가 진행돼서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64만 호 말고도 18만 호의 정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3080 플러스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보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사업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지역만요, 해제된 정비구역이 무려 366곳입니다. 자, 이 366건 박원서울시장에서 대부분 해제가 됐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이거 박원서울시장이 너네 재개발하지 말고 무조건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랬어요. 정비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가구나 다세대 통해서 월세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소유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울 지역만 이렇게 많이 해제됐을까요? 경기도 지역도 해제된 지역이 정말로 엄청나요. 광명 재개발, 광명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1개 지역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남, 고양시 지역 다 이런 식으로 해대된 지역 합쳐버리면요, 서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야, 사업 취소 안 된 역구역은 야, 저 국민 평수가 15평 찍었대. 야, 우리도 좀 아파트 짓게 해달라. 그런데 그동안에 관련 법령이 없어서 진행이 못했다가, 자, 이제 다시 정부에서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네. 야, 우리 구역 제발 지정만 해주시면은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너도 나도 지금 사업 추진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 공급 대책 때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지역에 30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다들 상상 임신이라고 비웃었거든요. 이게 절대 허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사 공급 대책 올해 2월에 사업 추진 발표하고 3월부터 후보지 알아봤거든요. 아직 6개월 반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14만 원 나왔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후보지 지정은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3년 동안 진행돼요. 아직도 2년 6개월이나 남았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류를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2030년까지 주택 50만 호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8만 5천 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1만 5천 호 추가해서 야, 서울에서도 민간 중심으로 50만 호 아파트가 쏟아질 것이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충분히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야. 왜? 정비사업 해제 지역 엄청 많다 그랬죠. 도시재생 지역까지도 흡수해서 여기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정비사업 해제된 지역에서 더 많은 용적률을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뉴타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국토부가 추진하나 서울시가 추진하나 정비사업 활성화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구역에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구역도 자주 지정해주고 사업 속도도 단축시켜주고 용적률을 마구 퍼주어서 살만한 주택을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에 엄청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마구마구 분양한다는 거죠. 자, 그럼 국토부가 추진하나 서울시가 추진하나 이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건 시행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결과적으로 대기업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지어놓고 나면 구분을 못해요. 자,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기획이 본격화가 될 겁니다.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 중인 정비사업 확대 방안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은 공공기획 중심으로 들어가고 경기도 지역은 3080 플러스 중심으로 서로 양분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신규 택지를 통한 64만 호 공급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30만 호 플러스 알파가 진행될 거예요. 현재 18만 호 나왔고, 이 30만 호는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넘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의 민간 공공기획을 통한 50만 호 공급 기획을 밝혔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144만 호예요. 자, 공공기획 절반만 달성한다 해도 110만 호가 됩니다. 자, 110만 호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요가 없을까요? 전 수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있는데 문제는 이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옮겨가는 과정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그 옮겨가는 이주 수요 때문에 기존의 높은 전셋값을 유지했던 기존 주택 시장이 초토화가 될 거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역전세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전세난이 생각보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무주택자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고 이 힘든 시기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에 눈에 띄는 부동산 시장에 무주택자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으로 일단 문은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될 거예요. 지금 만점자부들도 막 골라서 못 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시면 안 되는 게 2년 뒤부터 공급 과잉 시기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엄청난 물량이 공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는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필요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공부를 하셔야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공급 물량에서는 이제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도시라도 역세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요. 또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신도시라도 위치, 어디에 광역교통대책이 있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판교가 될지 아니면 동탄이 될지 아니면 검단 신도시가 될지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좋아질 지역에 이사하시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